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깎았는데도 비트코인은 11만 달러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리플은 법원이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재점화됐죠. 두 사건이 포트폴리오에 던지는 시그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비트코인은 이때 10만 5천 달러 선에서 오히려 상승 반응을 보였는데 현재는 11만 달러까지 돌파하며 안전자산 대체제로서의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랠리의 핵심 동력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라고 할 수 있어요. 5월에만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로 28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이 발생했고 누적 순이익액은 417억 7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심지어 JP모건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도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매수를 허용하기 시작했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주에만 7,390BTC를 추가 매수해서 총 보유량이 20만 BTC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대규모 기관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하는 주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데이터 설문조사를 보면요, 기관 투자자의 86%가 이미 디지털 자산에 노출되어 있거나 2025년에 할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59%는 5% 이상을 암호화폐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즉 기관들이 더욱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포트폴리오 핵심 요소, 구성 요소로 편입하고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외에도 리플을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들을 73%나 보유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 창출, 거래 효율성, 외환 거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시장에 돈이 들어오니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도 크게 탄력받는 모습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죠. 그럼 구체적 온체인 데이터들은 어떨지 살펴볼까요? 본격 브리핑 시작 전에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 관점 및 전문가의 이슈 분석과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하셔서 필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단 현 시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가격만 보면 모든 게 장밋빛 같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령 도시에 비유하며 유기적인 수요가 부족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 상승이 실제 사용자들의 활발한 활동이나 새로운 자금 유입보다는 파생상품 시장의 레버리지와 ETF 유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분석이죠.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이 9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건 투자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뜻이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97%가 현재 수익 상태에 있다는 점은 고위험 희열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해요.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장기 보유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하면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장기 보유자들의 실현 이익이 2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ETF 순이익이 최근 주춤하고 있고 현물 및 선물 시장 활동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는 새로운 자금 유입이 없다면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기관 자금과 파생상품 시장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실제 활성도나 광범위한 유기적 수요는 아직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가격은 오르지만 그 기반이 되는 실제 사용 측면에서는 아직 충분히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만약 기관 유입이 둔화되거나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경우 가격을 지지할 만한 강력한 유기적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비트코인이 핵심 저항선인 약 10만 7천 달러대를 뚫어내면서 다음 목표는 12만 5천 달러, 그리고 이 구간마저 뚫어내면 15만 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랠리는 기관의 대규모 자금 유입과 파생상품 시장의 활기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의 숨고르기를 기다리거나 조정 시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방 조정 시에는 가격적으로 10만 5천 달러 그리고 10만 2,500달러가 중요한
중요한 지지선이니 주요 지지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조정 시 추가 매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으로 시장 분위기 체크했으니 이제 리플로 넘어가 보죠. 지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리플은 가장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SEC와의 소송에서 충격의 반전이 나왔었죠. 간단히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자면 5월 8일 SEC와 리플은 합의안을 제출했고 이걸 법원이 받아들이면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5천만 달러로 줄이고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측에서 이 합의안을 거부해버렸고 더 나아가 SEC 내부에서도 이 합의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캐롤라인 크랜쇼 SEC 위원은 5월 8일자 성명에서 이 합의안이 법원의 명령을 훼손하고 SEC의 집행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며 투자자 보호에 해를 끼친다고 맹비난했어요. 캐롤라인은 이 합의가 SEC의 암호화폐 집행 프로그램 해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는 SEC 내부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한 심각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SEC가 합의를 통해 소송 종결 방향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법원과 심지어 내부 위원조차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미국 암호화폐 규제 틀이 아직도 갈피를 못 잡았다는 방증이겠죠.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플 소송이 다시 부정적으로 바뀔 반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겠죠. 따라서 소송이 더욱 늘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규제 관련 소식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데요. 현재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21세기에 맞게 발전시킬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준비금 투명성, 발행사 라이선스, 연방, 주 감독 구분 같은 기본 틀이 들어가 있어서 통과가 되면 미국 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요. 결국 XRP 생태계는 국경 간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유동성 브릿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XRP 유틸리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 법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이렇게 규제 관련 리스크가 살아있음에도 XRP 온체인 데이터는 굉장히 흥미로운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크해보자면 먼저 1만 XRP 이상을 보유한 주소의 수가 30만 개를 돌파했다는 데이터입니다. 2024년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24년 12월 XRP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단기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 아니라 고래라고 불리는 대규모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장기적인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서 이런 대규모 자금 유입은 향후 가격 상승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또한 XRP 레저의 실제 활용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는 XRP 레저의 결제량이 100만 건을 돌파했어요. 5월 20일 하루에만 8만 5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이 발생했고요. 이는 XRP 레저의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 덕분에 실제 사용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런 활성도 증가가 기관의 관심 증가, 그리고 XRP 레저 기반의 토크나 및 디파이 활동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주춤할 수 있지만 기술적 기반과 실제 사용 사례는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관이나 사용자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XRP의 펀더멘털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외에 리플의 자체 생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 생태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리플은 이번 연도 3월에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으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했었죠. 이는 리플이 중동 지역에서 국경 간 결제 프로세스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고 엄격한 규제 환경으로 알려진 이 지역에서 리플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데요. 이번에 젠드뱅크, 핀테크 스타트업 마모와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플 XRP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지원 은행이 탄생한 것이고 젠드뱅크는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준비 중인데 이는 효율적인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에 있어 리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되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일단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과 소송을 포함한 여러 리스크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물 비중을 늘려도 소폭만 늘리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규제가 정비되고 중동 허브가 자리 잡히면 기간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포트 내에 내 코어 자산으로 비중 유지하셔야겠죠. 쉽게 정리하면 규제 불확실성은 타이머일 뿐이고 온체인 글로벌 네트워크는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으니 법안 통과만 확인되면 펀더멘털 그리고 수급이 동시에 불붙을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데이터 보면서 천천히 줍고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자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 관점과 스토리를 공유하고 또 전문가의 이슈 분석 및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필히 참여하셔서 실시간 정보 공유 받아보시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